해외여행 중에 마주치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아예 여기서 살아볼까 하는 달콤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과는 조금 다른 현실에 놀랄 때가 많아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돌아가고 싶다는 푸념 섞인 목소리를 듣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랍니다. 사실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의 시선과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주자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1년 이상 길게 머물다 보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향수병은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 외국인들의 시선. 그런데 유독 한국은 한번 정착하면 떠나기 아쉬워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만 고국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올해 3월에는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암추티마 씨의 한국 콘서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워낙 인기 스타이다 보니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태국 팬들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 현장에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안타깝게도 약 160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신분의 태국인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평소 하루 평균 적발되는 인원이 80명 정도라고 하니 콘서트 하루 만에 2배 가까운 숫자가 단속된 셈이죠.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이 소식을 접한 암추티마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한국에 계신 모든 태국 분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예정되었던 다음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일부 외국 네티즌들은 이 상황을 두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콘서트라는 씁쓸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 태국 현지 언론 역시 자신의 공연 때문에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녀를 위로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수 공연을 빌미로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해요. 불법 체류는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을 넘겨 허가 없이 머무는 상태인데 이들이 법에 따라 조치된 것에 대해 가수가 사과를 표하는 모습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 사실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반응 역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사회 구성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원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상 이상의 숫자,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 현황.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비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찾아본 결과 무려 14만 명에 달하는 태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전체 불법 체류자가 아닌 오직 태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라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상당수가 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불법으로라도 지내는 편이 훨씬 낫다고 답한다고 해요. 이는 그만큼 한국이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들의 모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어느 외국인의 솔직한 이야기, 한국 생활의 명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의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그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 불법으로 머물던 중국인과 일부 아시아계 사람들이 추방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솔직히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5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 역시 잠깐 머물 생각으로 왔다가 벌써 5년째 눌러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가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되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어딜 가나 정말 안전한 나라인데 유독 불법 체류자나 특정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은 밤길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들은 자국에서 하던 습관이나 행동들을 한국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한국살이를 꿈꾸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은 처음에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하며 말렸어요. 하지만 K-팝이나 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가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그들의 관심도 커졌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까지 갑자기 연락해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덕분에 가끔 고향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건 좋네요. 이제는 고향에 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잠시 여행을 갔다가 내 집인 한국으로 다시 오는 기분이에요. 자, 한국에서 사는 것의 장점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에서 총이나 칼만이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걸어도 웬만하면 맞서 싸우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먼저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거나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법과 말이 때로는 물리적인 힘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죠. 물론 가끔은 이런 모습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폭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분노를 폭력으로 되갚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할 거예요. 쉽지 않겠죠? 아직 놀라긴 일러요. 제가 고향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면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어른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20대로 보이는 사람이 40대로 보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함부로 대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저도 모르게 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예의범절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이고 나이에 따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들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유료 시스템은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후기를 통해 알고 계실 거예요. 당일 예약은 물론이고 진료나 간단한 수술조차 며칠 안에 가능한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어떤 나라의 의료 환경도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참고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원시인이 나뭇가지를 10분 동안 미친 듯이 비벼 겨우 불씨를 살렸는데 옆에서 누군가 라이터로 1초 만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본 기분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 원시인은 다시는 라이터 없이 살던 시절로 돌아가기 힘들 거예요. 한국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원시인이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하며 간편합니다.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때문에 마치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처럼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과 비교하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30분 안에 원하는 거에 모든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새벽에도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으며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잠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심지어 가게 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흔하게